네, 안녕하세요.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,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연입니다. 참, 마스크 거리, 화제이긴 화제인가 봐요. 네, 저 같은 학고 유튜브 채널이 또 이렇게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걸 이렇게 또 띄워주다니. 네, 아무튼 뭐 감사한 일이고요. 그래서 원래도 이제 뭐 하려고 했었지만 물 들어올 때 또 노를 저으려는 심정으로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넷플릭스 드라마의 이제 원작이 되는 웹툰 마스크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010년대 그 초반 때 이후로는 좀 웹툰을 안 본 지가 오래됐는데, 이제 저는 과거에 좀 출판 만화의 컷 분할을 좋아하기 때문에, 그래서 어느 순간 조금 이제 웹툰을 옛날에 좀 보다가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안 봤었는데 요번에 넷플릭스 마스크걸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, 이제 저희가 저번에도 뭐 이제 웹툰이 원작인 그런 드라마들을 다루곤 했었는데, 그 드라마들 보고 뭐 원작 웹툰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. 근데 이제 요번 마스크걸은 진짜 원작이 대체 어떨지 너무 궁금해가지고, 그래서 이제 원작을 찾아봤는데 굉장히 이제 재밌게 봤고, 이렇게 참 몰입을 해서 봤는, 정말 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, 다행히 지금 이제 이건 다 완결이 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뭐 한꺼번에 몰아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. 이 원작 웹툰을 보고 나니까 이 드라마는 굉장히 순화가 된 거였구나라고 이제 알게 됐죠. 이 원작 웹툰이 훨씬 더 막장이고 하드코어하고, 드라마는 굉장히 이제 많은 설정들이 이제 순화가 됐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, 그래서 이제 이 작가분들, 이제 스토리의 매미, 이제 그림의 희세, 이 작가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이 마스크걸을 포함해가지고 총 이제 세 개 작품이 있는데, 이제 위대한 방옥숙이란 작품이랑 이제 파리피플이란, 파리피플도, 그래서 이제 마스크걸 다 본 다음에 저는 이제 파리피플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, 지금 파리피플도 뭔가 지금 1부 끝같이 돼가지고 이제 뒤인 얘기가 좀 남아 있는데, 지금 뒤가 너무 궁금하고, 이제 방옥숙은 이제 최근에 제가 좀 보고 있는 중인데, 그러니까 확실히 이분들의 스타일을 이제 알겠더라고요. 그 마스크걸이랑 이제 파리피플 다 보고 나서 방옥숙도 지금 초반 보고 있으니까는 굉장히 좀 이렇게 한국 사회에 그런 풍자적인 이제 그런 요소가 있으면서, 일단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이 다 이제 정상인이 없다, 다 정상인이 없고 마음속 깊은 추악한 이제 그런 인간들의 어떤 그 깊은 밑바닥을 다 보여주는 그런 구성이고, 제가 이제 그 마스크걸 썸네일을 각각의 뒤틀림이라고 그랬는데, 정말 그 다 뒤틀린 인간들만 나와서 정상인이 안 나오는 만화. 그러니까 정말 쓰레기들끼리 서로 대립하고 쓰레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그런 만화라, 그러니까 참 누구를 이렇게 응원할 수가 없는. 그래서 파리피플도 참 뭔가 마스크걸과 이게 괴가 비슷하면서 또 약간 다른 하여튼 느낌이었고, 근데 일단 공통점은 다 뭐 재밌다는 거죠. 네. 다 재밌고, 스토리나 그림만 봐가지고는 전혀 저는 여자 작가일 거란 생각을 전혀 못 해가지고 근데 두 분 다 이제 여자분들이라 그래가지고 꽤 놀랐습니다. 파리피플은 요즘에 그 용어도 많이 본 것 같은데, 이제 뭐 최근에 뭐 SNS, 뭐 이제 인스타, 뭐 인플루언서, 이제 전 개인적으로 인플루언서란 그 단어도 참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인데,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약간 사람들의 뭐 허세 이런 거를 되게 정말 꼬집는 또 그런 작품이었고, 방옥숙 같은 경우는 정말 딱 이것도 이제 약간 이거 콘크리트 유토피아랑 좀 이제 맥락이 같은 것 같은데, 우리나라의 그런 또 이제 부동산에 대한 또 집착, 또 아파트 신화,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되게 잘 비꼬고 있어가지고, 지역 이기주의 그런 거를 또, 지금 이제 이 방옥숙 같은 경우도 뭐 드라마화가 또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. 이미 마스컬이 되게 잘 돼서 그런지. 제가 원작을 다 보고 나니까 드라마가 순화된 것도 있지만, 참 많은 이제 또 이게 제한된 또 상영 시간 안에 이 원작 내용을 다 담아낼 수가 없으니 또 굉장히 많은 또 생략이 돼 있더라고.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볼 때 뭔가 좀 이가 빠진 듯한, 이제 내가 좀 중간에 되게 내가 궁금한 내용들을 이제 원작 웹툰을 다 보니까, 아,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다 드라마에서 생략되는 바람에 내가 이거를 다 알지 못했구나,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가지고, 사실 원작 내용 이거 다 하려면은 또 이제 아마 드라마 회차 수가 더 늘어났어야겠죠. 그래서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7회로 다 끝내서, 어떻게 보면 그 7화 중에서 이제 1, 2화가 그 원작 웹툰의 한 1, 2부로 봐야 되고, 이제 3, 4화가 2부로 봐야 되고, 이제 5, 6, 7화가 3부로 봐야 되는데,
확실히 이게 뭐 아무리 한 회당 1시간이라고 해도 이 7화로 확실히 원작 내용을 다 담기에는 너무 이제 무리기 때문에, 그래서 일단은 이 원작 웹툰이 총 이제 1부, 2부, 3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, 확실히 2부의 내용이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이제 생략이 됐고 잘렸고, 또 이제 많은 또 변형이 있었고,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이제 원작 웹툰을 다 보고 나서 이제 원작 웹툰과 뭐 드라마의 차이들을 얘기하면서 뭐 또 그냥 그런 리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또 제가 이제 원작 다 보고 나서 아 이게 뭐 원래 원작은 이거였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, 일단 사실은 그 김모미의 그 이제 그 좀 이제 인성적인 부분이 확실히 드라마는 김모미를 약간 좀 이제 외모지상주의의 그 피해자인 것처럼 약간 포장한 감이 좀 있고, 김모미가 살인에 휘말린 과정도 약간은 조금 원치 않게 뭐 의도되지 않게 이제 김모미가 약간 좀 휘말렸다라는 식으로 이제 각색을 한 게 많은데, 실제로 원작은 핸섬스님도 김모미가 직접 죽였고 드라마처럼 뭐 주호남이 죽인 게 아니라, 아 또 이것도 미리 말을 했어야 되는데, 자 이거 자 이거 혹시 또 저처럼 드라마를 재밌게 보신 다음에 이 원작 웹툰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는 또 스포일러를 주의하시고요. 이 원작 웹툰의 경우에는 김모미의 그 추악한 모습이 이 원작 웹툰에 더 반영돼 있고, 실제로도 이제 뭐 그 살인을 하기 전에도 김모미의 인성을 제가 좋다라고 보기는 좀 이제 그렇죠. 약간 어쨌든 김모미 굉장히 속물 근성도 있고 성격 자체가 좋은 캐릭터는 아니기 때문에, 드라마는 약간 이제 그런 또 말이 있더라고. 약간 뭐 완전히 김모미를 혐오스러운 그 마츠코의 일생처럼, 예, 혐오스러운 김모미의 일생으로 바꿔놨다, 각색을 해놨다, 이제 그런 평이 있는데, 그러니까 저도 약간 원작 보고 나니까 이걸 확실히 그대로 영상으로 옮기기에는 좀 많은 아마 이제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. 정말 원작 그대로 옮기면 너무 이게 수위가 너무 세지고 너무 하드코어해지니까, 게다가 이제 조금 더 그런 캐릭터들의 이제 모든 부분들이 다 사실은 드라마에서 좀 적당히 그래도 좀 순화가 되고 인간적인 면들을 조금 다 추가를 해놨죠. 이게 사실 진짜 원작 웹툰 보면은 정말 약간 좀 마치 이게 사체쿤 우시지마를 보는 것처럼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추악한 밑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에, 원작 웹툰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웹툰 소개란에 그렇게 써 있죠. 끝내주게 못생기고 끝내주게 몸매 좋은 여자 김모미, 이렇게 이제 소개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애초부터도 이제 이 스토리적으로 이제 뭐 김모미가 그렇게 낮에는 회사원이지만 밤에는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다. 뭐 근데 자신의 이제 끝내주는 몸매를 활용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원작 웹툰을 그릴 때 아마 좀 큰 모티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, 확실히 이게 드라마에서 또 이 캐릭터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는데, 이제 그 모미의 같은 직장 동료이자 친구였던 그 유상순의 비중도 굉장히 많이 이게 축소가 된 거였어가지고 스토리적으로 비중이 좀 있었는데, 이게 드라마에서는 완전히 그냥 약간 이제 조연급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려가지고,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선 친구인 척하면서도 약간 뒤에서 김모미를 좀 이제 물매기는 또 이제 그런 역할을 여기서 하더라고. 자기도 박 부장을 이제 좋아하는 걸로 웹툰에서는 이제 나오고, 그것 때문에 또 이제 김모미의 이제 뒤통수를 치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고, 저는 이제 주호남에 대해서 그 드라마와 이제 웹툰을 한번 곰곰이 비교를 해봤는데, 이제 아무래도 그 웹툰의 그 그림을 그대로 이제 이 실사화를 하려면은 그 드라마에서 이제 그 안재홍 배우님이 그래도 막 약간 정수리도 좀 이렇게 일부러 머리숱 없게 비게 하고 이제 분장을 하긴 했지만, 이 원작 그림의 주호남은 거의 뭐 그냥 대머리라고 봐야 되는, 이제 거의 바코드 같이 생긴, 이제 거의 머리숱이 없는 걸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,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뭔가 혐오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는 드라마 그 실사판이 더 할 수도 있는 건데, 그런 이제 언행이나 행동들을 보면은 또 이 원작 웹툰이 확실히 조금 더 혐오스럽고 수위가 또 높고 좀 그런 게 있죠. 이거는 이제 드라마와 뭐 다 웹툰 둘 다를 막론하고 또 이제 이 작품을 보면서 또 든 생각인데, 그 주인공인 김모미도 그 외모지상주의의 피해자 같은 식으로 얘기하면서 정작 자기도 못생긴 주호남이랑 사귀는 건 싫단 말이야. 못생긴 주호남이 자기한테 자기 좋아한다고 그러면 자기도 싫다고.
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인간적으로 결국에는 자기 본인도 외모를 보고,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항상 이제 원론적인 얘기인데 남자건 여자건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좋지. 그게 뭐 참 또 그것도 뭔가 이제 인간의 어떤 그 근원적인 마음속에 또 그런 거를 또 전 이제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2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원작 웹툰을 보는 의미가 2부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2부에 확실히 이게 드라마가 워낙에 2부 내용을 싹 다 생각해버리다 보니까는 내가 몰랐던 김모미의 이제 공백 부분을 이제 이 원작 웹툰으로 확인을 하는 느낌이라. 그래서 이제 2부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성형을 한 다음에 술집에서 일하는 뭐 이제 그 스토리인 건데, 확실히 그러니까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 성형한 이후에 왜 김모미가 거기서 그런 쪽방에서 살고 있는지, 그리고 뭐 어떤 경로로 그렇게 술집 일을 시작했는지를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궁금함이 있었는데 이제 이 원작 웹툰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죠. 그리고 이제 이 원작 웹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지금 성형한 이후의 얼굴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쁘다 보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, 이쁘다 생각이 안 드는데, 사실은 이제 이 원작 웹툰의 그림은 이제 한때 아마 그것도 이제 더 옛날에 2차원 개그라는 이제 그 웹툰에서 이제 강남미인이라는 어떤 밈을 탄생시켜가지고 정말 이제 약간 강남미인과 이제 뭐 성괴라는 이제 이런 단어를 탄생시켰었는데, 거의 그 이제 2부에서 성형한 김모미 얼굴은 거의 그 강남미인의 이제 그런 밈스러운 그 외모란 말이죠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것도 이제 스토리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데, 드라마 그 원작 웹툰에서 이제 이 원작 웹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춘애랑 그러니까 라라랑 이제 이 김모미가 타인들이 이 둘을 구분을 못할 정도로 얼굴이 똑같다라는 설정이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인해서 막 서로 또 이제 어떤 라라와 이제 그 모미의 갈등이 발생하고, 또 괜히 모미가 괜히 라라인 척하면서 또 라라한테 누명 씌우고, 그 사실은 그 드라마에서 이제 그 뭔가 춘애가 그 김경자한테 저도 김모미 되게 싫어하고 김모미 쫓고 있어요라고 했던 그 스토리는 원래 스토리가 맞죠. 원래 원작의 스토리가 맞고, 이제 약간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뭔가 김모미랑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했는데, 사실은 그 스토리가 이제 원작 스토리가 맞는 거고, 그래서 이제 약간 이 드라마가 스토리를 바꾸면서 그냥 이제 그 원작 스토리를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그냥 드라마에 삽입한 거 아닌가, 이제 그 생각이 들고, 성형한 후에 김모미가 원래는 또 잘 나가는 남자랑 결혼을 할 뻔했는데 뭔가 또 이제 자기의 캥기는 거를 들킬까 봐서 아마 뭐 그게 파혼이 된 건지 아마 좀 그런 식으로 이제 된 거고,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는 마치 이제 그게 약간 이뻐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그 주호남을 죽인 다음에 이제 살인을 한 다음에 그냥 이제 뭔가 도피성으로 약간 성형을 한 걸로 또 뉘앙스를 바꿔놨기 때문에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드라마와 원작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좀 많이 좀 달라진 감이 있어 버려가지고, 어쨌든 뭐 그냥 별개의 그걸로 봐야죠. 그냥 이제 드라마와 원작 웹툰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. 그리고 뭐 항상 이제 모든 뭐 미디어 믹스가 이제 일어나는 작품들은 다 이제 좀 각각의 별개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또 2부 같은 경우는 그 최부용을 죽인 것도 김모미가 직접 죽인 게 아니라 이제 춘애가 죽인 걸로 나와 있고, 춘애가 최부용을 죽이고 또 이제 김경자한테 쫓기고 또 김경자가 조우하고 막 이런 모든 과정들이 또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서로 얽히고 설키고 막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,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뭔가 흥미롭고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거고, 또 이제 2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김경자뿐만이 아니라 김경자가 사채를 쓰는 바람에 또 김경자를 추적하는 또 사채업자들까지 또 이게 엮이다 보니까 드라마랑 너무 틀린데 이거 스토리가 이러면은 대체 이거 어떻게 수습되지 막 그래가지고, 춘애도 확실히 드라마에서 굉장히 캐릭터가 많이 좀 순한 맛이 됐고, 이 원작 웹툰에서는 따지는 이제 이 김모미와 이 춘애가 서로가 뭔가 또 이제 약간 그런 컷이 나오네요. 되게 둘 다 약간 델마와 루이스 마냥 둘이 그 성형 전의 얼굴로 뭔가 이렇게 오픈카를 타고 뭔가 도피하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의 이제 연출이 나오는데, 그러니까 둘 다 뭔가 어떤 그런 못생긴 외모로 인해서 인생에 한이 됐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,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뒤틀려 버린 어떤 심리 그런 거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, 그래서 이 라라와 김모미의 관계도 굉장히 뭔가 동병상련적이면서도 또 약간 대립하면서 그 애증의 관계 같은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
들게끔 이제 연출이 돼 있죠. 그래서 사실은 그 마지막에 최부용을 죽이고 또 뭔가 서로 도와주는가 했더니 또 서로 배신을 하고 또 그 결국에는 이제 김모미가 자기가 라라인 척하면서 라라를 김경자한테 넘기게 되는 건데 전혀 이 드라마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. 그래서 드라마는 둘이 함께 뭔가 연대를 해가지고 이제 김경자와 저항하다가 그렇게 이제 춘애가 죽고 이런 건데 정말 사실은 이 원작 2부의 내용은 그런 건 1도 없고 서로 정말 환멸스러운 모습만 그런 모습만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약간 그 애초에 춘애가 모미를 도와주려고 한 것도 이제 김경자의 사주를 받은 거지만 또 약간 정작 그렇게 가까이서 모미를 보다 보니까 얘도 참 딱하네 불쌍하네 이제 자기도 동정심이 생겼고 반대도 마찬가지고 모미도 또 라라의 그걸 보면서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참 서로 그랬지만 어쨌든 서로 다 배신 때리고 결국 뭐 이 작가들의 만화에서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정상적인 상황이 잘 안 생기다 보니까 항상 다 서로 환멸스럽고 다 이렇게 추악한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모든 등장인물들이 저는 일단은 원작을 보고 나니까 제가 좀 이제 드라마에서 되게 좀 아쉬웠고 부족하다고 느꼈던 많은 점들이 이제 확실히 원작이 좀 더 낫긴 하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죠. 이제 아무래도 드라마는 각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약간 무리수 같은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는 그게 아마 이 3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나이가 먹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김모미가 이제 감옥에 간 그 스토리 그리고 이제 이 딸의 얘기 미모의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 설정도 완전히 또 드라마랑 다른 게 드라마에서는 이제 미모가 완전히 갓난 아기일 때 이제 자기 엄마한테 딸을 맡긴 걸로 나오는데 드라마에서는 이 웹툰은 또 보니까는 완전 아기일 때가 아니고 어느 정도 적어도 한 미취학 아동일 때 한 대여섯 살까지는 자기가 직접 키우다가 그러다가 이제 엄마한테 맡긴 걸로 나오거든요. 그래서 확실히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돼야 이 막판에 그러진 어떤 이제 김모미의 모성애가 좀 더 이제 당위성이 있는 건데 드라마는 저도 약간 좀 되게 이게 갸우뚱했거든. 근데 저렇게 어릴 때 아예 아기일 때 맡겨버렸는데 과연 김모미한테 무슨 저렇게 모성애가 갑자기 딸을 막 그렇게 구하겠다는 어떤 저런 행동력이 나올 수가 있나 좀 이제 저도 좀 의아했었는데 확실히 원작의 설정이 조금 더 그거는 김모미의 모성애가 더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원작 설정이 더 나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그거 이제 드라마 리뷰에서 또 얘기했던 부분이 있죠. 왜 굳이 마스크 걸 딸이라고 광고하는 것도 아닌데 왜 김미모란 이름을 왜 쓰는 거냐라고 했는데 웹툰은 그래서 이제 김현지란 이름으로 개명을 하더라고.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그러게 이거 웹툰의 설정이 훨씬 더 현실적인데 근데 굳이 또 드라마에서는 뭐 그 미모란 이름을 계속 쓰니까 뭐 그 상징성 때문에 쓴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그 전개도 확실히 훨씬 더 원작이 자연스러웠다, 현실성이 있었다.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드라마에서는 김모미가 막 성형 부작용이 있었다 이런 설정이 또 이제 아예 빠져버린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 원작에서는 김모미가 자꾸 막 성형 좀 약간 성형 중독으로 나오죠. 그래서 이제 성형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얼굴이 또 막 이렇게 무너지고 좀 안 좋아지고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김모미 얼굴은 굉장히 좀 이제 많이 망가져 있는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되고 애초에 그 처음에 탈옥 시도한 것도 무슨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그거 다시 성형 어떻게 하려고 막 그 성형 중독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확실히 이게 너무 드라마에서 김모미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실드를 쳐주는 이제 그런 설정으로 바뀌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김경자의 이 설정도 아무래도 이제 2부에서 그 원래는 이제 드라마에서 없던 사채업자들이라는 이제 그 요소가 또 있다 보니까 왜 또 이제 김경자도 성형을 하고 그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의 스토리가 더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죠. 2부에서 김경자도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막 핀치에 몰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거 스토리가 엄청 차이 나니까 이거 대체 김경자의 스토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? 했는데 이제 김경자가 사채업자들 다 죽였죠. 오히려 이제 자기 역으로 그냥 다 죽여버리고 오히려 김경자야말로 진짜 이제 자기의 신분을 이제 속이기 위해서 이제 성형을 한 거고 여기서도 약간 제 기억에 드라마에서는 이 이제 미모의 할머니인 이제 그 제가 신형 희로 알았는데 또 원작 이름도 신형 화로 돼 있더라고. 그래서 이게
내 기억에는 드라마에서는 신영이었던 것 같은데.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이 할머니가 또 얘기하는 뭐 그 집사라는 캐릭터가 그 이제 원작에서는 이제 이 김경자가 이름을 바꾼 다음에 이진국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떡볶이 할머니도 하면서 이제 그 집사 역할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미모의 곁에서, 그리고 이제 오히려 또 그 할머니랑도 이제 친분을 쌓은 상태로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. 그래서 이제 또 이것도 굉장히 좀 드라마랑 큰 차이가 이제 발생하는 설정이라서, 애초에 이제 그 모미한테 속아서 이제 바꿔치기 된,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모미를 받은 줄 알았는데 그 모미가 이제 라라였죠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라라를 죽인 다음에, 사실은 그때도 이제 아들의 복수만 완수를 하면은 스스로 자결을 할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, 근데 아무튼 이제 이거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제 아마 그게 이제 김모미가 아닌 거를 알아가지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사첩자들까지 아예 싹 다 정리해버리고 이제 얼굴을 바꿔서 그렇게 미모와 신영화 여사의 곁에서 이제 그렇게 맴돌고 있었던 거죠. 그 복수의 각을 보면서. 약간 생각해보면 또 굉장히 수고스러운 복수 방법인데, 또 거의 그 딸이 그렇게 중학생이 될 정도까지면은 십몇 년의 세월인데, 그 세월 동안 아무튼 복수 하나만을 위해서. 그리고 따지면 이제 또 이 김경자라는 캐릭터도 이제 또 원작에서 더더욱 그 묘사되는 게, 사실은 그 아들에 대한 복수라는 어떤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살아갈 수 있었던 게 아닐까 또 싶기도 하죠. 정말 뒤틀리고 잘못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아들의 복수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어떤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쭉 그렇게 또 살아올 수 있었던 걸 수도 있죠. 또 그 목표가 없었다면은 과연 또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. 그래서 결국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미모를 다 드라마 같이 그렇게 꼬여내서 이제 자신의 그 최종 복수 계획을 이제 완수하려고 하는데, 근데 이제 드라마가 그 원작보다 조금 괜찮게 느껴졌던 거는, 그 자기네 집에 있는 어떤 그 비밀 공간에 이제 감금시키는 거는 똑같은데, 이제 원작 웹툰은 그냥 자기 옷방에다가 그 행거 뒤에다가 이제 비밀 문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가둬놨는데, 사실 드라마는 이제 아예 그 지하 창고로 이어지는 곳을 이렇게 딱 해놔가지고 또 이제 약간 뭐 반찬장처럼 비밀 문을 그럴싸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 인테리어는 그래도 드라마가 원작보단 낫더라고. 근데 이제 그것도 제가 드라마 보면서 약간 그 경찰이 이렇게 또 한 번 와가지고 그 집을 한번 수색을 하는데, 거기서 사실 이제 그 비밀 문이 뒤에, 지금 제 뒤에 있는 책장처럼 이렇게 장의 모습으로 돼 있는데, 이 경첩이 딱 달려 있단 말이에요, 벽에. 그래가지고 난 저거 경찰이 이 경첩 뭐예요? 이거 문인가 하고 이렇게 열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드는 거야. 되게 조마조마한 거야, 되게. 뭔가 경찰이 그 수색을 할 때. 그래가지고 저 경첩 보면은 왠지 경찰이 저 물어보면 어떡하지 그랬는데, 다행히 근데 대놓고 보는데도 뭐 그걸 캐치를 못 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, 이것도 이제 김경자의 최후가 이 드라마와 또 큰 차이가 발생하죠. 원작은 조금 더 김경자가 그래도 인간적으로 이제 정을 느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차마 자기가 집요하게 내 손으로 진짜 확실히 죽인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,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회피한 느낌도 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나는 이제 제 딸내미를 죽였으니까 복수를 완수했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아예 산속으로 들어가서 약간 이제 자살을 한 걸로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죠, 원작 웹툰은. 또 그런 부분은 그 원작의 김경자가 드라마의 김경자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인간적인 모습이, 또 차마 마지막에 그래도 정말 소녀 같은 존재가 돼버린 미모를 그렇게 집요하게 죽일 수는 없었다,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데, 근데 이제 드라마는 아무리 맘 약해져도 그래도 죽여야 돼, 약간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, 이제 드라마에서는 정말 몸이랑 다 이제 김경자가 서로 약간 대결을 하면서 둘 다 죽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극적인 임팩트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바꾼 것 같은데, 저는 솔직히 결말은 저는 원작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냥 그렇게 김경자가 숲속에 들어가서 자결을 하는, 이제 그게 난 더 괜찮았고, 이 원작은 또 이제 김모미가 죽지 않죠. 네, 안 죽죠. 안 죽고 그냥 추해진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데, 자기 딸을 찾아가지 못하고, 또 이제 이것도 뭐 장면 자체는 똑같은 장면이지만 마지막에 이제 모미의 막 그런 옛날 비디오를 보면서 이제 뭔가 좀 이제 자신의 그런 갈등을, 트라우마를 털어버리는 그 미모의 모습이 나오는 건 똑같은데,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드라마는,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이
일어난 지 얼마 시간이 안 흐른 그 시점에서 그 어린 미모가 그 비디오를 보면서 이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약간 뭐 좀 그런 느낌이라면은, 이제 원작은 아예 좀 세월이 흘러가지고 거의 한 20살 이제 막 거의 성인이 됐을 그때까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나이를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모미의 어린 시절 비디오를 보면서 이제 그로부터 뭐 그 이후에 미모가 방황하거나 갈등하는 일은 없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완전히 딱 이제 완결을 하는데, 사실 그 부분도 저는 이게 원작의 스토리가 훨씬 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, 이게 드라마니까 그런 할머니랑 엄마가 동시에 죽는 대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건 좀 약간 좀 무리수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확실히 이 원작의 스토리가 훨씬 더 그렇지,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그 10대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막 바로 그런 트라우마를 막 다 떨쳐버리고 막 갈등을 안 할 수 있다는 거는, 그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,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좀 나이를 더 먹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약간 그 철이 들 수 있는 그 정도 시점이 됐을 때 이제 그렇게 딱 자기 어머니의 뭔가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자신의 안에서 좀 내적 갈등을 털어버릴 수 있는 게, 그게 훨씬 더 개연성이 좀 있어 보여가지고, 그래서 저는 그 이제 결말도 좀 원작이 좀 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드라마는 드라마대로 되게 재밌었고, 또 이제 이 드라마가 재밌었기 때문에 그 원작은 어떨까 해서 궁금해서 봤는데, 원작은 저는 훨씬 더 훌륭했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원작이기 때문에 정말 또 이렇게 드라마화가 된 거구나. 이게 훌륭한 원작이 있으니까. 그래가지고 오늘은 또 이제 원작 마스크걸 본 김에 또 드라마와 그 원작의 차이점도 얘기하면서 한번 뭐 비교도 겸해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. 네, 아무튼 그래서 정말 또 이렇게 알고리즘 띄워줘서 유튜브 고맙고, 저도 제 방송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. 제가 저도 마스크걸 이거 솔직히 저 기대 안 했던 에피소드인데, 또 하필이면 제가 좀 아쉽더라고. 내가 조금 요건 좀 잘 나왔으니까 조금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, 그런 건 안 띄워주고 마스크걸 그때 좀 저 그때 코로나 걸려가지고 되게 목소리도 별로 안 좋고 그냥, 아무튼 뭐 감사하긴 한데, 그래서 그 덕에 구독자 수도 많이 늘었고, 그래서 어쨌든 요번에 또 저희 방송을 아셔가지고 그 스쳐가실 수도 있는 건데, 또 구독까지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재미있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